그때 당시에 주위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요, 저보고. 여기서 너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위험할 수도 있고. 뭐 하는 거냐라고. 그 데려온다는 게 이제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위험한 것이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도 돈에 대한 얘기를 주위에서 제일 많이 들었었고. 그럼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현실적인 당연히 현실적인 거죠. 국경을 넘어 갈라선 커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자친구가 먼저 탈북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어찌해서 전화를 걸어옵니다. 네, 그때 전화 통화 상황 저희가 재현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야 주경이. 오빠, 나야 주경이. 그래. 남조선에서 잘 지내고 있니? 난 뭐 일본 여행도 갔다 오고 그럭저럭 뭐 잘 지내. 오빠는? 사랑 참 쉽다. 나 버리고 탈북하더니 아주 살판 났구나, 야. 남조선 가니까 좋든? 아니 나 사실은 너무 우울해. 몸은 서울에 있는데 내 마음은 늘 여기서 500km 떨어진 오빠 옆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달달하다. 그럼 다시 오는 건 어떤가? 아니. 아니 그래서 말인데 한국으로 올래? 내가 오빠랑 가족들 탈북까지 전부 도울게. 와. 야, 이 여자 뭐야? 근데 그게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 미안하다. 왜? 왜 안 되는 건데? 넌 말해도 몰라. 못 들은 걸로 할게. 다 들어놓고. 끊는다. 오빠! 끊기 전에 내 마지막 한마디만 들어줘. I miss you. If come here. 무슨 드라마야? 지금 드라마 중간에 종민 씨가 이제 했잖아요. 이게 상당히 불결하게 들려가지고 나도 약간 이게 이후로 몰입이 안 됐어요. 한국으로 올래? 내가 오빠랑 가족들 탈북까지 전부 도울게. 근데 그게 그렇게는 해공장이셨나요? 하나 동안 못할 것 같아. 넌 말해도 몰라. 나 지금 급해. 넌 말해도 몰라. 아무튼 뭐 일단 네. 통화 속 먼저 탈북한 여친 그렇지. 그 여친을 네.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여경은 아니 설마. 미친 사랑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그 여친을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여경은 아니 설마. 미친 사랑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너무 아이 같아요. 자, 오늘 엄청 귀엽다. 그 용기 낸 전화를 하신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대단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북도 청진의 사진관에서 일을 하다가 2015년에 탈북해서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김주경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방금 사연을 좀 봤거든요.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한국에 먼저 오신 거고 네. 북에 두고 온 남자친구가 그리워서 남자친구 포함해서 그 가족들까지 탈북을 시키려고 결심을 했다라는 네. 거죠. 근데 네. 남자친구가 굉장히 숨을 거쳐 계시고 굉장히 지금은 안될것 같아. 하더니 이게 확답을 주지 않고 막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래도 어찌 이제 북한에 있는 남친과 남친의 여동생 그리고 이제 어머님까지 한국으로 무사히 오셨고요. 지금은 그때 남친이 이제 저의 남편이 됐어요. 어이구.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혹시 그 남친이 남편이 됐다고요? 네. 그 죄인이 바로 접니다. 그 죄인이 바로 접니다. 야, 저희 이제 궁금한 게 저희가 저번에 이제 이만 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동생분을 또 뵀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이 북한에서 좀 어떻게 만났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청진에서 사진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사진관에서 그때 이제 PC방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하면서 2014년이었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때 남친이 IT 업계 이런 데 종사를 했었고 이제 PC방을 하면 이제 컴퓨터에 그 게임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깔려고 이제 저희 사진관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만나서 이제 썸을 타기 시작했고 첫눈에 딱 결국 반하신 정리하고 거예요? PC방에서 만난 거. 게임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봐줄만 했거든요. 진짜 사실은 북에서 컴퓨터 관련 일한다는 것도 굉장히 네. 예, 거기다 엘리트. 엘리트고 그때 이제 연애를 하다가 제가 이제 먼저 탈북을 하게 될 상황일 처했었고 이제 말도 못하고 먼저 오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전화해서 약간 삐쳐 있었구나. 확인 교제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9개월, 10개월 정도. 1년도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가장 뜨거울 뜨거울 때잖아요. 근데 인사를 못 하고 떠났다고요? 네. 아이고. 제가 그때 당시에 사실 이제 가족이랑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한 번 탈북을 했다가 이제 중국까지 가서 잡혀 나갔어요. 다시. 아이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들고 고생하던 시간을 좀 보내고 학교를 다니던 것도 사실 퇴학을 당했어요, 제가. 그러고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을 하고 그 다음 바로 취직을 한 게 이제 사진관이었어요. 그래서 사진관에서 일을 하다가 만났었고 이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엄마랑 이제 저에게 10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대용단이라고 이제 국경 근처가 네네네 거기가 이제 외가세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그쪽에 먼저 가 있었고 엄마는 이제 한 번 중국에 가서 약간 자유의 맛과 이 화려함 이런 거를 보셨잖아요. 그러고 먹구나. 와서는 너무 자식들이 이제 딸들이 고생하고 이런 걸 보니까 힘들어도 다시 가자 해서 이제 계속 저한테 이제 대용단에서 빨리 들어와라. 저는 청진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네, 사진관이면. 네, 빨리 들어와라. 가자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상황에서 탈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인한테 나 한국 갈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위험해.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나 외가 잠깐 들어갈게 라고 이제 얘기만 하고 그때 당시 헤어졌어요. 드라마로. 처음에는 그 외가로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연애를 하다가 뭔가 휴가를 표창 휴가를 받은 너무 좋아. 이상해. 왜 말을 그렇게 못되게 해? 외가를 간다니까 너무 자유롭고 그렇게 며칠 오봉봉 지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와야 될. 딱 온다고 해놓고 아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내가 싫어서 갔나?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2달 동안 소식을 못 알았어요. 그런데 딱 2달 지나니까 그 중앙당에서 이제 쫙 내려오는 거예요. 네, 얘가 다니던 그 회사에 와서 직원 한국 도주했다. 직원 한국 도주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책임자들 막 그 조사하고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 누구냐 뭐 이런 거 막 조사하면서 그래서 한국 간 걸 알게 됐죠. 그때 하셨구나. 주경 씨는 그러면은 어떻게 또 4년 만에 연락을 할 생각을 한 거예요? 4년 만에? 4년 동안. 진짜 영화 같다. 사실 사귈 때 아까 9개월, 10개월이면 사실 제일 좋을 때 또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더 예민하고 여자들이랑 원래 그렇잖아요. 성격도 좀 까탈스럽고 이런 면이 있는데 되게 잘 맞춰줬어요. 되게 잘해주고 스윗했구나. 네, 내가 이 마음을 갖고 살면 평생 마음 한 구석에 그 장혁이라는 사람을 안고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마음의 짐을 덜고자 이제 전화를 했죠. 이야. 자, 이제는 이 남자의 입장이 궁금해요. 그렇지. 4년 만에 4년 만에. 네. 그때는 4년이 지났어요. 네. 이제 잊었을 막 저도 수도 그때 첫사랑이었고 좀 늦은 연애였고 막 불태우는 도중에 아무런 예고 없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체인 거잖아요. 그렇죠. 버림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지 몰라서 나쁜 남자가 막 돼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러다가 연애를 잠시 쉬고 있는 중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김주경이라는 사람 아니야. 네, 전화로 만나고 싶어 한다. 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디 갔는지 제가 잘 알잖아요. 그렇지. 처음에는 엄청 무서웠어요. 이거 보이부에서 그럴 수도 그쵸. 있고. 이야. 떠보려고. 북한에서 이런 걸 누군가가 알면 그냥 저는 그 사람의 그 승진의 희생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엮으면 엮는 대로 엮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잘 지낸대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만나고픈 생각은 없습니다. 끊었어요. 최대한 절제해서. 네네. 그런데
브로커도 어차피 한 발 내딛는 거니까 집요하더라고요. 계속 전화 와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첫사랑인데 이게 내가 뭐 위험 때문에 이렇게 기피하는 거 너무 못나 보인다. 근데 그래서- 진짜라는 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사칭할 만한 가치도 없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하긴 뭐 개인 간의 연애인데. 네네 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전화를 받으려면 해산이라는 국경 쪽에 갔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부터 네, 좀 멀어요. 그래서 돈도 좀 쓰고 네, 택시비도 한 100불 넘게 썼고 증명서 없이 바로 들어가려면 또 한 100불 정도 줘야 되거든요. 사랑이네. 네. 그래서 사랑이야. 진짜 그 추운 겨울에 해산에 들어가 전화를 받았죠. 사랑이야. 근데 사실 저희가 전화를 2번을 했는데 길게 못 했습니다. 한 10분 하면 무슨 감청된다고 끊고 해고 할 때마다 계속 한 번은 주경이가 울고 한 번 두 번째 날은 제가 또 이렇게 막 감동받아서 울었는데 그 전화를 길게 못 하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손으로 글로 써서 뭐 오빠 보고 싶어요 뭐 이런 글 쓰면 사진으로 찍어서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글의 내용이 어떤 게 있었냐면 그냥 전 한국에 와서 뭐 잘 먹고 있고 잘 살고 있고 뭐 학교도 대학도 다니고 있고 이런 좋은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북에서 연애할 때 엄청 좀 잘난 척하느라고 그 치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 괜찮아 이미 자본주의는 그 임플란트라는 게 다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들어올 거야. 그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말도 했었고 폰 이게 야 이 폰 안드로이드 폰 못 써. 아이폰이라는 게 있는데 되게 좋아. 무슨 이런 자랑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무슨 저는 아이폰을 써요. 무슨 네,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도 뭐 여행을 갔었고, 여행 갔어. 네, 홍콩에도 주말에 갈 예정이에요. 이런 걸 썼는데 처음에는 그 동화처럼 빠져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봤어요. 편지를 읽는데 뭐지? 마지막에 오빠 올래요? If we come here 뭐 이렇게 써가지고 딱 온 거예요. 진짜 영어로? 영어로? 그게 또 브로커들이 우리가 그런 의도로 만난다는 걸 알면 안 되니까. 못 알아보게 네. 하고. 와. 그래서 갑자기 확 깨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때 당시 안 된다. 이렇게 냉철하게 끊었던. 끊었다. 그때 당시 안 된다. 이렇게 냉철하게 끊었던. 끊었다. 아니 그럼 그때 아예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한두 살짜리 애도 아니잖아. 나도 알겠습니다. 가장이고 내가 돌봐야 될 가족도 있는데 네가 마음이 내킨다고 갈 수는 없다. 만약에 너나 나나 이제 각자의 위치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해서 끝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주경 씨는 그래서 첫 번째 이 거절을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예상을 했었어요. 힘들죠. 이게 그때 아마 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안 올 거다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저도. 네. 물어볼 때부터. 예상하고 그냥. 네네. 와 이게 지금 결말을 아는데 지금도 가슴이 콩닥콩닥. 과정이. 그때가 제가 32살 때였는데 집에서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푸시가 좀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렇죠. 손보러도 자주 나가고 좀 그런 시기였는데 진짜로 저렇게 순정처럼 나를 좋아해주는 여자가 저기서 오라고 하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계속 이런 와. 걸 할 안 필요가 잊혀지는 거예요, 이게. 있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돌아서 진짜 영화다. 그럴 수 있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하는데 한 9개월 정도. 그게 오래 진짜 깊게 공부했네. 어. 진짜 고민 많이 하셨어. 진짜 좋아했구나. 근데 가족이 있잖아요. 혼자 떠날 수도 없고 사실 저희 부모님이나 동생 데리고 오는 게 제일 큰 고민이었고 그리고 어차피 혼자 가서는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경우에는 함께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에 한해서도 오케이 괜찮다. 그리고 한국에 오는 것이 나랑 결혼하는 게 불안해서 그러는 거라면 와서 안 살아도 돼 나랑.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멋있다. 근데 그
저한테는 그 말이 한국에 와서 살 거면 나랑 결혼해 뭐 이런 느낌으로 들었어요. 와. 오히려. 그래서 한국에 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여자가 저쪽에서 나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게 맞다 그런 생각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심을 하고 떠나서 왔습니다. 와, 멋있다. 잘했어요 진짜. 아니 무슨 용기였어요? 이렇게 가족까지 오라는 거. 이건 둘 다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주위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요, 저보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여기서 너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위험할 수도 있고. 뭐 하는 거냐라고 그 데려온다는 게 이제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위험한 것도 네. 있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도 돈에 대한 얘기를 주위에서 제일 많이 들었었고. 그럼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네. 현실적인 당연히 현실적인 거죠. 3명이 올라가. 제가 만났던 사람은 그래도 약간 튀어도 갚고 튈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믿음직한 분. 네네 그런 신뢰감들이 있었어갖고 이제 그러고 또 만나지 못한다는 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마치 더 애절하게 만드는 의절하죠. 거잖아요. 아. 그래서 약간 맞아요. 싫더라도 눈앞에서 싫어하자 이런 그거 데려오고 싫어하지. 네. 진짜 그 마음이 진짜 와도 나랑 결혼하자는 소리 안 하겠다. 네네 와서 다시 저희는 연애를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한국 땅에 왔어요. 이 사람이 왔대. 근데 이제 하나원 있다가 이제 조사도 받고 네. 적응 기간 있다가 이제 이 남자가 한국에 온 건 알았고 이제 통화 정도는 했을 테고. 그렇죠. 중국에 있을 때도 통화는 했었고 이제 하나원에 있을 때도 통화는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전화 요금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한 달에 한 30만씩 나왔던 것 같아요. 유선 전화여서 이제 통화를 계속 했어갖고 근데 이제 그렇게 통화해서 목소리는 되게 익숙하고 되게 다시 약간 친숙해졌는데 딱 이제 하나원에서 한 거의 반년? 전화 통화랑 뭐 하고 이제 반년 만에 이제 딱 봤는데 이제 반년이요? 그렇죠. 네, 거의 반년 걸리거든요. 이제 6개월이죠. 국정원, 하나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오면 시간이 거의 그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4년하고 반년 만에 본 거죠. 네, 거의 이제 고민한 시간 9개월 포함하면 거의 5년 만에 봤죠 이제. 그러면은 이게 목소리만 익숙할 뿐이지. 네네. 사실 사람 봤을 때는 갑자기 낯설 수 처음부터 있어. 다시 시작 아니에요? 네. 어떤 기분인 거예요? 이제 처음 만나게 될 때. 그래서 또 임대주택에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예상을 못 하고 이제 제가 서 있는데 이제 문이 열리면서 근데 이제 일단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1차로 너무 낯선 거예요. 마스크를 썼으니까. 그러고 약간 20대 때 살도 좀 빼고 좀 날씬할 때 좀 샤방샤방할 때 봤는데 막 30대 중반에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30대 중반에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합시다. 좋은 얘기 합시다. 좋은 날인데. 사실 저도 실망을 했어요. 저도. 우리 좋게 갑시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좋게 갑시다. 국정원에서 이제 하나원까지 6개월 정도 이렇게 갇혀서 살잖아요. 그 안에서 외부에서 그런 걸 못 보는데 저희가 어떻게 구글 메신저로 주고받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 정도는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사진을 막 여신처럼 찍어서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비일리를 제가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김정은 말고 그래서. 그 외에도 좀 한국 패치가 돼가지고 한국 패치가 뭐야? 한국 사람이 돼서. 한국 문화라든가 이런 게 많이 녹아붙어가지고 5년이니까 네, 거의. 그 여대 다니고 나서 엄청 그 여성 성향 그런 것도 강해지고 전에는 제가 그냥 뭐 액하면 뭐 이렇게 딱 죽이고 있었는데 안 그런 거예요. 막 한국에 와서 이제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자유로워진 거지. 그리고 여성의 권리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저도 당연히 처음이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좀 설거지 좀 도와줄까 하면 돕다니 같이 하는 거지. 그렇지. 오빠도 먹으면 밥 그럴 수 근데 있잖아. 왜냐면 오늘이라는 그 간극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떠나서 단어 선택까지도 엄청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네, 그런 되게 주눅 들었겠다. 엄청 주눅 들고 지금도 계속 들고 지금도 계속 들고 그래서 많이 처음에는 좀 이질감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를 좋아하는 그 마음 그대로란 걸 확인했고 그래서 올해 4월에 근데 결혼을 결심했어요. 사랑한단 말하면 난 정말 녹아요 오늘 같은 바람이
저희가 잘 살려고 남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잘 산다는 거를 뭐 돈이 많은 사람한테 아 걔네 되게 잘 살더라 이러는데 돈이 많은 건 그냥 부자래요. 그리고 잘 사는 거는 사이가 좋은 거래요. 잘 사는 건 또 추억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추억이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점점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어져서 못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웜홀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웜홀을 통과하면 둘이 바로 만나요. 근데 저는 두 분 안에 그 강력한 웜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살다가 힘든 날이 와도 부부라는 게 뭐 조금 멀어질 수도 있고 뭐 힘들어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순간 만나게 하는 건 그 지금 이 영화 같은 추억의 스토리가 두 분을 다시 그렇게 만나게 해드릴 것 같아요. 와.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서 듣고 막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형 완전 해피엔딩이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엔딩이라니 난 이제 막 시작을 한 거였는데 네 사실 너무나도 저한테 고마움이 있고 고맙게 해준 사람이고 그냥 물질적인 걸 뛰어넘어서 정말 많은 것을 해준 사람이다 보니까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 스스로도 잘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살짝 좀 개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지. 네, 근데 아까 그 MC 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추억을 네, 좋은 스토리를 잘 망가뜨리지 않고 네, 유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남의 사랑에 왈가왈부 안 하고 싶은데 진짜 끝없는 사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커플이에요. 네, 저도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약간 나중에 싸워도 서로 손 내밀 때 손 잡아주는 사이로 쭉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손 주면 다 준 거래잖아요.